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정당방위 요새 이제 문제가 돼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즘 뭐 흉기 난동범들이 많잖아요. 뭐 예고도 하고. 그래서 흉기로 찔러서 때렸더니 폭행죄. 정당방위 범위 어디까지인지 이제 기사 하나 떴는데, 이 흉기에 맞서다가 이제 상해하고 오히려 폭행으로 입건돼가지고 유죄받는 사례가 이제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죽기와 감옥 가기 중 뭐 고르라는 거냐.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 정당방위 지금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인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한창이다. 읽어보면,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정당방위 논란이 한창이다.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 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분노도 터져나온다. 현행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쌍방폭행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담하는 경우에도 막 이제 일방적으로 때리니까 맞다가 이제 막 그 피해로부터 그 현재 부당한 침해라 그러는데, 그걸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막 할퀴거나 이렇게 하다가 나도 이제 폭행으로 입건되고,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공동 상해나 공동 폭행이나 이런 게 엮여가지고 이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오늘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맨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팔이 찔렸는데 화가 난 친구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에 폭행했는데, 이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폭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리적 기능훼손이 상해인데 상해 진단서를 끊었는데 이게 오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히려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판사가 뭐라 하냐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다. 그렇지만 상대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가도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뭐 그나마 이제 이게 과잉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을 면제한다라고 해서 봐준 건데, 대부분 이런 경우 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흉기를 놓쳤다, 후다는 거죠. 후.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해야 되거든요. 상황 요건에서 이 현재가 아니라는 현재성 요건이 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위행위라 해야 돼요. 내가 방위 의사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방위행위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성 요건을 결하면 이제 과잉방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럼 여기는 사파가 그렇다면 정당방위 어떤 상황이 인정되나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강목이잖아요. 강목으로 이제 누가 나를 때려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쇠파이프로 이렇게 하면 이거도 상당성 요건을 결한다. 이래서 이제 과잉방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두들겨 맞았는데 막 그 집에 왔어. 근데 되게 생각보다 너무 분해. 그래서 다음날 칼을 들고 가서 이 사람 이제 어제 나를 때린 사람에 대해서 뭐 칼로 찌른다. 이건 이제 현재 부당한 침해, 그 상황 요건도 결하고, 이제 내가 맞았는데 칼로 이렇게 찔렀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요건을 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러 사례가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가 이제 합법화돼 있잖아요. 총기 휴대가. 그래서 제가 아는 경우에도 그 총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되게 있으니까 들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이제 꼼짝마 이렇게 하는 게 영어로 이제 프리즈잖아요. 프리즈. 멈춰 이제 얼어붙게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뭐 우스갯소리인지 실제인지 모르는데 플리즈로 알아듣고 이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을 쐈는데 들어온 사람을 주거 침입에 대해서. 근데 정당방위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뭐 주머니나 언제든지 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인정이 안 된다는 상황 요건에서. 그래서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막 그 강제 추행 있잖아요. 막 강제로 키스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혀를 깨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상해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고 지금 그분이 이제 재심하는 거 가지고 이제 막 저번에 1인 시위도 하시고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강목하고 쇠파이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법이 그러니까 정조랄까 이거하고 혀가 잘린 거, 가해자의 혀가 잘린 거 이거를 봤을 때 과거에는 그 정조관념이랄까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열의에 있는 법익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근데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 잘 안 해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여전히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쭉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정당방위가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이제 여러 개 중에서 뭐 정당 행위도 있고 정당 방위도 있고 긴급 피난도 있고 자구행위 뭐 여기 있는데 21조 형법 21조에 정당 방위가 뭐냐면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죠. 아까 뭐라 했냐면 상황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부당한 침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당하거나 같이 가는 이제 내 여자친구가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방위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위 행위에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강목으로 뚫겨 맞는데 뭐 쇠파이프를 동원한다든가 반격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정당 방위가 우리는 굉장히 이제 인정되는 폭이 좁아요.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하면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되게 귀찮아지는 그런 걸 아니까 일부러 그냥 맞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두들겨 맞은 거에 대해서 뭐 상해나 이런 걸 고소를 해서 법적인 구제를 받겠다는 분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너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나나 나의 가족들이 이제 굉장히 큰 위험에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방위 행위로 나아갔는데 그걸 가지고 정당 방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오히려 이제 입건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으라는 말이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흉기를 제거함으로써 현재 부당한 침해 위험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할 경우에 범인이 팔을 쳐가지고 흉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정당방위 인정되지만 이후에 범인이 맨몸으로 추가 공격을 할 상황을 대비해 추가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의 이제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이제 법정에서 정당방위는 공격에 대한 방어에 초점을 더 보수적으로 적용이 된다. 한국이 비교적 안전한 사회였을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흉기에 찔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건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많이 논란이 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뭐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공직자들 이제 이 범인을 검거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이게 정당 행위는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행위로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하는 게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이 막 도망가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다가 폭력 사범 금고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그래서 법무부 최근 발생한 1년의 묻지마치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러면서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경찰청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법무부도 이런 것이
정당 물리 행사이기 때문에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 이거는 위법성 조작사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범인의 적시금고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벌해버리니까 폭력범죄다, 과잉진압이다 이렇게 하면 처벌되니까 경찰도 몸을 사리고 이제 그게 판례 법리는 이제 법무부에서 이런 지침을 준 건 뭐냐면 법원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불기소할 수 있잖아요. 불기소. 그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죄가 안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안 하는 단계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판례 법리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엮이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거의 이제 기소 취지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니까 일반인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이제 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잘 인정 안 돼서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제 여기서 뭐라 했냐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합 및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라고 이제 이게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에다가 이렇게 권고 내지는 이제 지침을 주는 건데 문제는 이게 판례 있잖아요. 법원 단계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를 가지고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판례의 어떤 전향적인 뭐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은 계속 좀 보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법무부에서 이런 류의 이제 지침 내린다고 해서 단기간에 뭐 상황의 변화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당 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위 의사를 가지고 방위 행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상당성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피해하고 나의 반격 행위하고가 어느 정도 비례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근데 이제 폭행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거의 이제 쌍방 폭행으로 같이 이제 입건이 되고 형사처벌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피해를 당하다가 반격에 나섰는데 입건이 됐다. 실제로 저한테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 상담을 많이 의뢰해 오시는데 잘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검찰 쪽에서도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상담해 준 거 중에 해드린 거 중에서 결과가 나온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요런 부분이 그 정당 방위로 받아들여지진 않아도 이제 기소유예로 그죠? 이 가해자 두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이제 두들겨 맞다가 이제 반격을 가해서 그럼 이제 이 사람도 입건이 된 거예요 폭행으로. 근데 이 가해자는 이제 각각 벌금 200, 그다음에 이제 반격에 나서서 나도 이제 처음에 폭행으로 입건이 됐는데 나의 경우에는 이제 기소유예로 그나마 이제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인 이제 기소유예로 이제 결론 난 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아무튼 이런 비슷한 상황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